컨설팅 자체가 한탕 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어가는 게 홍보를 마케팅을 엄청 진정성 있어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실제 막상 들어봤을 때는 그 진정성을 강의에서 기대하기 좀 힘들어요. 오늘 모신 분은 건기식 하다가 중국 구매인 대행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이것저것 하셔서 제가 한번 궁금해서 모셔봤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구매 대행은 약 2년 좀 넘게 했고요. 최근에는 뭐 하고 계세요? 현재는 더 망고를 사용해서 중국 구매 대행을 대량으로 등록하고 있습니다. 원래부터 중국 구매 대행 하셨던 거예요? 제일 처음 시작은 미국 구매 대행이었고요. 아마존이었죠. 거기서 잡다한 걸 많이 팔다가 보통 이게 구매 대행의 순서가 여러 강의를 들으면서 타오바오 반자동으로 그것도 좀 오래 했었어요. 프로그램 진짜 많이 돌아가면서 썼었고요. 서 과장님 코칭을 또 듣게 돼서 그때 이후로도 계정을 늘리면서 대량도 했고요. 물론 대량도 끝까지 갔으면 좋았는데 중간에 건기식으로 달라파파님의 코칭을 듣고 건기식을 또 도전을 했었습니다. 생각보다 그것도 되는 사업인 건 맞는데 위험성이나 좀 고려해야 될 것들이 많아서 저는 다 지운 상태입니다. 약간 후회도 하고 있고요. 다시 언제든지 돌아갈 마음은 있는 그런 상태예요. 건기식을 다 지우신 거예요? 네, 아예 상품을 다 내렸어요. 이제 더망고를 활용해서 중국 구매 대행을 올인을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내렸는데 두 가지 다 해도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 그러면 건강기능식품도 그것도 이제 구매 대행인 거예요? 네, 완전히 구매 대행이에요. 그럼 미국 아마존 써서 이제 들어오는 거죠? 아마존은 별로 비중이 크진 않았고요. 아이허브가 엄청난 비중을 차지했어요. 그래서 이왕이면 이런 게 안 알려졌으면 좋겠어요. 경쟁자가 또 사실 계속 늘어나는데 저도 확실히 제한되어 있으니까 그래도 나눠 먹을 파이는 확실히 있는 거기는 직배송인 거예요? 네, 완전 직배송도 되고 혹시라도 품절일 경우에는 미국으로 주소를 바꾸면 재고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미국 배대지로 보내서 받죠. 건강기능식품은 마진율은 얼마나 돼요? 저는 15% 고정으로 했었거든요. 잘 꾸미시는 분들은 기획전 같은 걸 하거나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잘 다르게 하는데 15% 고정으로 업로드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업로드 마진이 15%인 거죠? 그쵸. 원가 대비해서, 판매가 대비 15% 이렇게 되게 낮았었어요. 그러면 15%가 거의 남는 게 없지 않아요? 남는 게 조금은 있으니까 수량으로 밀고 가는 느낌이죠. 혹시 매출을 좀 물어봐도 될까요? 매출은 한창 했을 때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 사이를 어떤 마진이 엄청 적으니까 엄청난 건 아니었죠. 그러면 원래 처음에 중국 구매 대행 하셨었잖아요. 넘어가셨을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이제 넘어가셨는지 그런 게 좀 궁금해요. 타오바오나 알리익스프레스나 반품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거든요. 이거를 이겨냈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건기식에서 중국 온 것도 이겨내지 못하고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되게 부끄러운 느낌이에요. 배송 대행지에서 CS가 좀 이상하게 되거나 그런 문제 때문에 옮겼었던 거고요. 가장 결정적인 거는 달라파파님의 코칭을 들은 거죠. 비용을 썼으니까 수익을 내보자는 마음으로 진행을 했었고요. 그리고 극적인 좀 상황이 있었던 게 건기식으로 옮기고 나서도 사실 그렇게 열심히 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코칭 내용을 제대로 활용을 못 해가지고 그래서 달라파파님한테 장문의 카톡을 남겼었어요. 현재 매출 상황이 이렇고 품절이 너무 많아서 그렇습니다. 하니까 직접 전화를 하셔서 뭐 해주신 말씀은 코칭 내용을 그냥 전반적으로 훑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거에 더불어서 저의 마음을 확 돌린 말이 있었어요. 아이허브만으로 1억 매출 낸 사람이 있다. 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분이 누군지는 지금도 몰라요. 그러면 이거 되는 방식이 맞구나. 라는 걸 그렇게 뒤늦게서 깨닫고 그렇게 전화를 받고 나서 엄청 집중해서 수동으로 한 달에 한 2,000개 정도를 올렸던 것 같아요. 두 달에 걸쳐서 4,000개 좀 넘게 하고 완전 정신을 좀 놓고 올렸다고 표현을 해도 될 정도로 그거를 몰입해서 하니까 확실히 매출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 상태를 유지하면서 업로드를 추가로 안 하고 6개월 동안을 거의 유지가 됐어요. 근데 4월 달도 되니까 다시 또 매너리즘 비슷한 건가? 다시 또 스트레스를 받는 거. 주변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막 신고를 당하면서 식약처에서 조사도 받고 뭐 이런 사례도 있고 딱 특별히 뭐 잘못한 게 없는데 꼬투리를 잡아서 신고하는 뭐 정부기관에 민원을 넣는 뭐 그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다행히 저는 아직 뭐 그런 경우는 한 번도 없었는데도 괜히 들으니까 스트레스야. 유니패스 신고하는 것도 무조건 해야 되니까 거기서도 부적합을 혹시라도 받으면 영업 정지를 며칠 당하거나
과태료를 내거나 그렇거든요. 4월부터는 품절이 너무 많아졌었어요. 그래서 이거 잠시 떠나야겠다. 마침 또 다른 데 서파르타 하던 시기랑 이거 하는 김에 다 내리자. 2,000개, 4,000개 하루에 몇 시간 정도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한 8시간에서 10시간 한 것 같아요. 딱 그렇게만 하고 엄청나네. 6개월을 버티니까. 넘어오시 결정적인 계기가 중국 투 건기식은 반품에 대한 스트레스, 건기식 투 중국 구매 대행은 품절에 대한 스트레스, 이렇게가 맞는 거죠? 네. 그러면은 매출을 높이기 위해서 찾던 이전과는 달라진 부분. 이게 무슨 소리야? 꽉 채우고 있어요. 그럼 대량을 좀 해보시니까 대량이 어떤 것 같아요? 단단점이라든가 그런 특징이라든가. 소싱처에 대한 장점이 너무 많아요. 알리익스프레스를 할 수 있다는 거. 싼 제품을 많이 올리고 가격이 낮을수록 원가 대비 마진율이 높잖아요. 그 이점이 되게 크죠. 왜냐면 타오바오는 이제 작은 걸 할 수가 없으니까 그렇다는 말씀이시죠? 네, 그렇죠. 거의 수요가 보통 하면서 느낀 점이 옛날에 반자동을 올렸던 사업자가 또 있어요. 중국 구매 대행을 A-헬퍼를 써서 올렸었는데 그게 가끔 판매가 되거든요. 근데 저는 체감적으로 가구 같은 게 반품률이 거의 60%, 70% 이 정도 수준이에요. 손해만 보고 있는 그런 느낌이라서 운이 나쁜 건지 일단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2, 30만 원 정도 하는 제품들도 뭐 다시 받아서 쓰거나 폐기를 요청을 하는데 분명히 반자동도 비싼 거는 못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서 보통 이제 비싼 거 팔으라는 이제 말이 있어서 그거를 실제로 해봤는데 그 전략이 반품에 대한 게 너무 스트레스로 이제 다가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아요. 일본 구매 대행은 어때요? 요즘 많이 뜨고 있잖아요. 저도 관심은 있고 강의를 또 들었어요, 심지어. 강의 내용도 사실 엄청 한 줄로 요약이 가능할 정도예요. 그게 안 되는 사업인 건 아니에요. 내용도 맥락은 그런 얘기가 아니긴 한데 근데 안 들어도 될 만한 그런 거니까 알아보고 해도 결국 같은 곳에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요즘에 유튜브에 정보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이것만 보고 구매 대행을 할 수 있는지. 분명히 할 수는 있어요. 위험성을 많이 가지고 있으니까 이걸 누군가가 요약을 해서 가르쳐 준다면 그거는 강의로서 확실히 가치가 있고 금지어 같은 것도 저는 엄청 설정하거든요. 안전하게 최대한 법적인 문제에서 피하고자 그래서 이걸 없이 하는 것도 좀 위험성이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그 강의를 안 들어도 이제 유튜브에 정보가 있지만, 많으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그런 위험에 대한 케어가 없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여태까지 강의비로 얼마 정도 사용하셨나요? 한 2천만 원 될 것 같은데. 진짜? 뭘 구매하셨어? 프로즈방요. 네. 지금의 결과인 게 너무 부끄러워. 그래서 앞으로는 말 안 하고 다니고. 야, 2천만 원? 강의 하나도 안 들었어요. 이제. 이거는 저만 들을게요. 네네. 추천 강의 탑3만 알려주세요. 제가 들으러 오는. 뭔 개소리야! 추천 강의 정도는 말할 수 있지만 일단 달라카파님은 들을만 합니다. 엄청 뭐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긴 하지만 품절 관리 비법 그런 거를 좀 들을 만한 가치가 있고 서 과장님 코칭이죠. 두 번째는 이것도 정석부터 쌓아서 올라갈 수 있으니까요. 너무 정석이긴 해요. 그리고 곽 대장님의 입하구 이건 저 처음 들어요. 좋아요 그거. 근데 저 최근에 또 하나 들었거든요. 또 들었어요? 네. 이게 진짜 레전드인 게 지금까지 3개 남겼잖아요. 네. 뭐 하나만 남긴다면 누군지 안다. 사업 전반적으로 알려주거든요. 진정성있게 알려주시는구나. 맞아요. 9시간 동안. 그게 소개해드려도 괜찮겠다. 많이 안 알려줬으면 좋겠는 정도로 진짜로 엄청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거는 저만 알고 있을게요. 네, 무조건 그렇게 하고. 이거 홍보해드리고 싶은데. 그렇죠. 저도 그럼 실제로 한번 들어보시고 진행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봤을 때 한 명 한 명한테 정말 최선을 다하시려는 그런 느낌이 좀 저도 받았어요. 그러면 워스트 한번 해봅시다. 자잘한 강의는 그냥 뺄게요. 옛날에. 별로였어요. 컨설팅 자체가 한탕 뛰는 그런 느낌이에요. 근데 그거를 계속 이어가는 게 홍보를, 마케팅을 엄청 진정성 있어 보이게 하는 것 같아요. 실제 막상 들어봤을 때는 그 진정성을 강의에서 기대하기 좀 힘들어요. 강의하는 도중에는 어거지나마 하겠지만 끝난 순간부터 그 이유가 케어 안 해도 되잖아요. 뭐 법적으로 문제 있는 것도 아니고 서 과장님 같은 느낌? 달바카님 같은 느낌? 그 정도의 질문을 많이 한 것도 아니긴 해요. 그래봤자 한두 번 한 거에서 답변을 받은 그 경험 자체가 되게 소중한데 그런 거 봤어요. 아예 그냥 버림받았다는 느낌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과장님한테는 되게 서운한 게 없었어요. 되게 솔직히 이 판에서
이 판에서 과장님만큼 되게 진정성 있게 꾸준히 받아주시는 분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아무래도 그분한테 피해가 갈 것 같으니까 저만 알고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처리해서 저만 알고 있는 걸로 근데 할게요. 워스트 더 남았는데요? 또 있어요? 네.